우리가 페인트 핸들러를 만들면서 디바이스 컨텍스트 DC가 제공하는 도형을 이제 화면에 그리는, 우리가 만드는 컨트롤에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제공하는 도형뿐만 아니고 그 비트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맵을 그리려면 먼저 비트맵이 준비돼서 여기에는 리소스 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그 비트맵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구글 탐색기 같은 곳에 가서 그림을 찾으면 되는데, 럭비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럭비 볼 아이콘 png 이거 찾아서 한번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 럭비공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폴더에 이제 넣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폴더가 마이 컨트롤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리소스에다가 럭비볼을 집어넣습니다. 럭비 하고 저장하면 럭비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요 럭비볼을 그림판으로 편집을 합니다. 자, 여기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서 리소스에 있으니까 요 럭비볼을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그림판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럭비볼이 나오고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픽셀을 한 150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할게요. 픽셀은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얘를 다른 저장해서, 그러니까 비트맵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비트맵 파일 저장하는데 요 위치로 이제 가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면 그 비트맵은 투명색은 없기 때문에 바깥이 보통 흰색으로, 투명색이 이제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걸 우리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려면 리소스에 가서 리소스 추가, 비트맵 가져오기 했고, 아까 우리 폴더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 비트맵을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와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속성이 헷갈리니까 요 속성 이름을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름은 볼이라 할게요. 볼. 그러면 우리 리소스에 비트맵이 왔으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주려면 스태틱을 상속받은 페인터 쪽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트맵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비트맵 그리기. 자, 위는 사각형 그리기였습니다. 사각형 그리기는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비트맵 그리기를 하는데, 비트맵 그리려고 하면 일단 비트맵 저장소를 이제 갖고 와야 되니까 비트맵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비트맵에 로드 비트맵 함수가 있으니까 로드 비트맵 하면 되는데 id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idb 볼이라고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요 이름을 이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F7 눌러서 한번 해보면, 자, 컴파일이 되고요. 자, 선언되지 않았다는 건데, 요 idb 볼이 있는 거는 resource.h니까 그 헤드 파일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resource.h를 include 해줍니다. 그럼 저장 idb 볼이라는 게 이제 저장됐고, id도 이제 resource.h에 등록됐기 때문에 비트맵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해보면 이제 에러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까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에다 비트맵을 바로 그려주면 되는데 바로 그려줄 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번쩍번쩍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이 일단 비트맵을 메모리에 그리고 메모리에 그릴 때 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용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맵을 메모리에 그린 다음에 메모리에 그린 그 자체를 디바이스 컨텍스트로 옮겨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건 비트맵을 활용할 때 다 쓰는 방법입니다. 비트맵처럼 이제 그림 파일 처리할 때는 DC에다가 바로 그리지가 않고 이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메모리 DC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메모리 DC. 메모리에 대한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DC에 넣고 요 메모리 DC에 있는 걸 실제 그래픽을 해주는 그 DC에다가 옮겨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지 않는 이유는 비트맵을 그림 그릴 때 RGB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구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 메모리 DC라는 걸 통해 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일단 그린 다음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그래픽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려면 DC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메모리 DC입니다. 메모리 DC. 얘는 메모리 DC. 메모리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쓸 수는 없고, 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메모리 DC는 내가 그림 그리는 페인트 DC하고 연동이 돼야 되니까 메모리 DC를 이용해 가지고 자,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compatible DC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compatible DC는 페인트 DC의 특성을 메모리 DC, 지금 새로 정의한 메모리 DC랑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DC에 포인트를 넘기라고 하니까 자, 포인트를 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메모리 DC에다가 select object로 비트맵을 택해 줍니다. 자, 택하면 이제 메모리 쪽에 비트맵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올라갈 때 기존에 있는 그 비트맵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서 한 것처럼 자, C 비트맵에 포인터로 올드 비트맵이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해 두고요.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select 오브젝트 할 때 이전 오브젝트에 포인트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DC 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자, 옮기는 거는 유명한 함수가 있습니다. BLT라는 건데 얘는 자, 비트를 여기 영어로 비트잖아요. 비트를 블록 단위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bit block transfer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BLT입니다. BLT. 그러니까 bit block transfer는 어떻게 쓰는가? 이건 우리가 처음 공부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CDC 클래스로 가서 한번 보는 겁니다. CDC 클래스 가면 bit block transfer라는 게 있고요. 여기 가보면 XY 값 내가 이동할 위치가 나옵니다. 이동할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00이라고 할까요? 자, 0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자, 윗사이트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비트맵의 가로 세로 크기가 150픽셀, 150픽셀이니까 150을 쓰면 확대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수치를 키우면 커지고 수치를 줄이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확대나 축소를 하면 모양이 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니까 내가 특별하게
이 크기를 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원래 크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의 DC 포인트 넘기라 하니까 메모리 DC를 이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맵을 얼마부터 이제 블록 트랜스퍼 할 건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시작점 소스를 0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 있는데 자 비트맵을 갖고 와서 내 디바이스 콘텍스트에 그릴 때 그대로 그려줄 거냐 아니면 다른 수학적 처리를 할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이쪽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연산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배경 그림 관계없이 그대로 복사하고 싶으면 소스 카피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얘는 이제 소스 카피입니다. 얘는 별다른 연산 없이 누구랑 하는가 하면 배경과 별다른 연산 없이 그림을 비트맵이죠. 그대로 화면에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 요 메모리 DC에 오브젝트를 옛날 비트맵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위랑 이제 똑같은 과정입니다. select 오브젝트에서 다 처리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러니까 다 끝나면 여기 select 오브젝트 해가지고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원래 거 old 브러쉬는 old pen을 재설정하는 것처럼 비트맵도 다 쓰고 나면 메모리 DC의 old 비트맵을 처리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럭비공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흰색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배경하고 이제 겹쳐질 때 내가 그림을 갖고 왔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하고 연산할 때 이제 AND 연산을 하기도 하고요. OR 연산을 하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ND 연산하는 부분은 소스 AND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AND 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OR 연산은 src 페인트라는 연산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ND 연산의 특징을 본다면 0하고 어떤 비트랑 연산을 하면 얘는 무조건 0입니다. 네, 여기서 0은 이제 검정색이죠. 검정색. AND 연산할 때 배경이 검정색이면 무조건 그냥 검정색이 나오는 겁니다. 연산을 하더라도 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1하고 요 빛들을 하게 되면 원래 빛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AND 연산의 특징이니까. 근데 1은 흰색이죠. 근데 OR 연산은 약간 달라요. 0하고 요 특정 비트를 여기죠. OR 연산을 하면 얘는 원래 비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면 이제 검정색이죠. 검정색 하면 OR 연산의 경우는 원래 게 그대로 나오고요. 1을 하면 OR 연산하면 얘는 흰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흰색일 경우는 흰색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흰색일 때 배경색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연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요 src AND를 하면 배경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원래 값을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해봅니다. AND 연산하면 지금 우리 갖고 온 비트맵의 배경색이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이니까 원래 배경으로 있던 비트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경이 나오는데
나올 때 요 문제가 요 부분은 이제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하고 요 색하고 이제 연산을 하면 빨간색 비슷한 게 투명 효과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매스킹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매스킹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나는 요 비트맵도 한번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비트맵을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키보드로 한번 움직였으면 해요. 키보드로. 그러니까 키보드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걸 위해서는 일단 비트맵을 움직일 변수를 하나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nt로 해서 이번엔 볼의 x0입니다. 공의 시작 x좌표입니다. 그다음 int 볼의 y0, 얘는 공의 시작 y좌표입니다. 자, 사각형처럼 그 공도 시작 좌표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얼마만한 속도로 움직일 건지 요 볼의 스텝을 또 만들어 줍니다. 얘는 공 이동의 스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에 대한 거니까 볼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얘는 0, 영으로 해주고, 지금 스텝은 얘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할까요? 같이 가는 걸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컴파일 합니다. 쓰기용으로 열 수 없다니까 다시 한번 컴파일 하면, 자, 문제없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자,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얘하고 얘 값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입력은 이 컨트롤에서 받을 수는 없고 다이얼로그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이얼로그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다이얼로그는 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X 눌러가지고 클래스 마법사로 가보면, 자, 키 입력 받는 부분은 WM 캐릭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글자 형태로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받는 겁니다. 캐릭터니까. 이것도 있고, 키 다운도 있고요. 키 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 누를 때 이제 키 다운을 하면 연속적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보통 키 다운으로 우리가 메시지 핸들러를 만드는데, 다이얼로그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키보드 루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를 막 누르게 되면 움직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탭을 누른 것도 아닌데 키보드만 눌러도 여기에 있는 값들이, 버튼의 값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얘가 막 움직입니다.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는 자체적으로 키가 눌려지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이얼로그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키보드 입력을 처리할 수가 없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 키보드 입력이 다이얼로그로 가기 전에 가로채면 됩니다. 가로채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또 특별한 함수를 갖고 와야 됩니다. 또 다시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쉬프트 X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니면 프로젝트에 클래스 마법사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가상함수로 가서 여기 보면 pre-translate mess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가상함수입니다. 다이얼로그 함수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지만 내가 상속을 받아서 myPaint 다이얼로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얼로그 호출하기 전에 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추가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쪽으로 가기 전에 메시지를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자, 다이얼로그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가로채는 함수입니다. 전달되기 전이니까 풀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메시지를 번역, translate 하기 전에 미리 이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메시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 스트럭처가 있는데 F12 눌러서 찾아가 보면 메시지 스트럭처에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가로채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이 P 메시지에 자,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WM 키다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키다운은 우리가 가로채서 더 이상 이 다이로그가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키다운인 경우에는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다이로그에 요 윈도우 메시지 키다운을 처리하는 함수를 없앤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을 안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키값이 이제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키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확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넘어온 키보드 누른 키값입니다. 키값을 확인하는데 얘는 요 메시지 함수에 보면 wpa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뭔가 하면 wide parameter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L프레임도 있고 W프레임도 있습니다. 얘가 아마 자, 이쪽이 W프레임하고 L프레임 이 두 가지 변수를 우리 메시지가 이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워드 같습니다. 워드로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W프레임이고 L프레임은 아마 롱프레임 롱으로 이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W프레임이 넘어오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해봐서 자, 넘어오는 키값이 있는데 이 키값은 벌추얼 키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이 넘어오게 되면 업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업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업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페인트 쪽에다가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습니다. 얘하고 이제 똑같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볼입니다. 볼. 자, 볼을 업하고 볼을 다운하고 볼을 레프트로 가게 하고 볼을 라이트로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컨트롤의 함수를 각각 이제 만들어 줍니다. 눌러서 만들어 주고요. 다시 눌러서 만들어 줍니다. 또 눌러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GUI 프로그램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Y0 값을 이제 빼주면 되죠. 거듭 말하지만 좌표계가 수학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으면 Y 값을 빼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빼주는가 하면 볼 스텝만큼 빼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컨트롤을 무효화 해가지고 다시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하고 싶으면 자, 얘는 플러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Y값이 증가하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X 좌표 값을 볼 스텝만큼 빼주면 됩니다. 오른쪽 가고 싶으면 X 좌표 값을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업 하는 경우는 자, 우리 페인트에다가 자, 무브 이번에는 볼을 업을 해주는 겁니다. 업을 해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눌러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네요. 근데 코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동을 시킬 때 비트맵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키는데 요 값을 이제 고정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볼 x0 볼 y0를 이제 입력을 해서 한번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그럼 나머지 각각의 이제 키 값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번에 다운인 경우는 볼이 다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인 경우는 레프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인 경우는 라이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없죠. 마음대로 막 공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화살표 키뿐만 아니고 일반 키도 우리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O와 연산해 가지고 얘가 이번에는 업 하는 거는 보통 키보드에 W 키로 하니까 W인 경우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밑으로 가는 거는 S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A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D고. 자, 우리가 이 키보드에서 넘어오는 값이 소문자로만 지금 처리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키다운에서 넘어올 때 이게 소문자로 우리가 자판이 연결되어 있지만 대문자로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얘를 대문자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뭐 사용자가 또 대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키다운 메시지는 받을 때 얘를 대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자, ASW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로 입력을 하더라도 키보드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